오늘도 수영장 강습 가시면 자유형 발차기로 몸 풀라고 하시진 않았나요? 그럼 발차기에 자신이 없어서 출발줄의 맨 뒤로 가고 싶고 혹여나 수영장 레일 앞에 있게 되면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두려운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왜 발차기가 두려울까요? 아마 내 뒷사람은 여유롭게 숨도 헐떡이지 않으면서 쭉쭉 발차기를 차고 있는데 나는 발차기를 할수록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근육만 아픈데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보분들은 보통 발차기 추진력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발차기 자세로 인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발차기에 안 좋은 습관이 들며 오랜 시간 힘을 많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차기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 발차기를 힘 안 들이면서 쭉쭉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자유형 발차기 설명에 앞서 자유형 발차기 추진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의 기본적인 원리는 나아가려는 추진력과 그 추진력에 방해되는 물의 저항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추진력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쉽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영에서 추진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손과 하체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하체, 즉 발차기를 중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 추진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발차기를 통해 물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반대로 물이 몸을 다시 되밀어내는 원리로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를 통해 최대한 큰 추진력을 얻으려면 물을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그리고 세게 밀어야 함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으로 헤엄쳐 나가는 추진력을 얻더라도 반하는 저항이 많게 되면 우리의 속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우리가 수영을 헤엄쳐 나가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드린 스트림 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을 물의 수평에 가까이 맞출수록 진행 방향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차기로 발생한 추진력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발차기로 추진력을 많이 만들어도 스트림 라인이 깨져 물과 몸의 저항이 많아지면 그 추진력을 다 깎아먹게 되며 힘은 힘대로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차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트림 라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저항을 최소화하는 스트림 라인의 관계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내 발차기는 이렇게 힘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발차기를 할 때 많은 힘이 들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목의 유연성이 너무 없어 발목 스냅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발목이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발목을 뻣뻣하게 사용하여 물을 지그시 누르지 못하고 물을 발로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발차기 핵심 비법 중 하나는 바로 발차기를 할 때 부드럽게 발목 스냅을 잘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발목 스냅을 하라는 것은 발차기를 할 때 발로 물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때 물 밖으로 과도하게 발이 나와서는 안 되고 수면 근처에서 발목을 펴고 물을 누른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수영 강사님들이 비슷한 표현으로 발을 채찍질 하듯이 눌러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최대한 유연하게 웨이브 타듯 발차기를 해줘야지 저항을 최소화하고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무릎을 너무 굽히거나 아예 뻣뻣하게 펴고 있어서 발차기 동작이 웨이브를 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무릎을 아예 굽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몸이 흔들리면서 균형이 깨지고, 무릎을 너무 굽히는 경우에도 하체가 계속 가라앉으려고 하면서 스트림라인이 유지되지 못하고 물의 저항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릎을 굽히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자유형 발차기를 할 때 무릎은 언제 굽혀야 되는지, 언제 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형 발차기를 아래로 하실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시고, 위로 차실 때는 무릎을 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리가 내려갈 때는 허벅지를 약간 내려줘야지 발목을 찰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여 물에 충분한 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리를 올려 찰 때는 아까 내려간 공간만큼 다시 위로 채워주는 연결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 발끝은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야지 자연스러운 연결 동작으로 발차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물 밖으로 너무 높이 차는 경우입니다. 발을 많이 올려차서 종아리가 물 밖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쓸데없는 힘만 더 들고, 발이 물 밖에서는 물을 미는 작용과 반작용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니 발을 높이 올리는 것에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가 의미 없게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차기의 적절한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발차기를 위해서는 수면 위로 발목까지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꾹 눌러차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차기를 할 때 처음 배우실 때 무조건 강하게 차는 방법으로 지도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발차기는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발등이 수면 밖으로 올라와서 수면을 누를 정도만 움직여 주시고, 무릎 관절 사용을 줄여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형 발차기의 추진력 원리와 잘못된 자세, 발차기를 잘하기 위한 핵심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원리는 100% 이해한다 해도 실제 수영장에서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제 수영장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발차기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쉬운 물 위에서 떠서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인 끝을 손으로 잡아주시고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배운 발차기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건데요. 다운킥 시 무릎이 잘 구부러지면서 발목 스냅을 활용하는지, 업킥 시 무릎을 펴서 차는지, 연결되는 동작으로 웨이브가 잘 타지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발차기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발차기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편하게 잘 나가는 자유형 킥은 이런 소리가 나고, 좋지 못한 킥은 이런 끊기는 음이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발로 물을 눌러 밀어내는 추진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발로 물 표면을 주로 때리는 힘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면 발차기 추진력의 원리, 잘못된 발차기의 자세와 유형, 힘 안 들이고 발차기 하는 핵심 비법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뒷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빠르게 발차기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영이 어려운 초보분들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기초 원리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애프터 스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실제 연습에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